손자병법은 세계 최고의 병법서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은 2500년 전 중국의 춘추시대에 손자가 썼습니다. 삼국지의 조조는 손자병법 해설서를 썼습니다. 당태종도 애독자였습니다. 모택동은 손자병법을 옆에 끼고 살았으며 포켓북을 만들어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답니다. 손자병법은 이순신 장군도 애독했습니다. 일본에선 사무라이들의 중요한 지침서가 되었답니다. 손자병법은 유럽에도 소개되었습니다. 나폴레옹, 메가더 장군 등 많은 정치인, 군인들이 애독자가 되었습니다. 미국 사관학교에선 필수 과목이 되었습니다. 빌 게이츠, 손정의, 젊은 시절 트럼프 등 사학가들이 애독했습니다. 지금은 보통 사람들도 경쟁 시대에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 손자병법을 읽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이 지금도 인기가 있는 것은 전술이 아니라 전쟁 철학과 전략, 그리고 정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선 현대에도 가성비가 높은 핵심 내용만 알기 쉽게 요약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손자병법은 13장인데 4장으로 압축하고 고대 용어와 표현은 가능한 현대식으로 바꾸었습니다. 1장 전쟁 철학입니다. 첫째, 전쟁은 나라의 존립과 패망을 결정하는 중대한 일이다. 망한 나라는 다시 존재할 수 없고 죽은 자는 다시 살릴 수 없다. 따라서 현명한 군주는 전쟁에 신중해야 하고 장수는 전쟁을 경계해야 한다. 둘째, 전쟁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위험한 사업이다. 전쟁에는 엄청난 비용과 인력이 소모된다. 전쟁이 길어지면 나라 재정이 바닥나고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 수습할 수가 없게 된다. 셋째, 사전에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한다. 적이 오지 않을 것이라 믿지 말고 아군이 대적할 대책을 믿어라. 적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 믿지 말고 적이 나를 공격할 수 없게 하는 방책을 믿어라. 넷째,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다. 싸우지 않고 적을 항복시키는 것이 잘한 것 중에서도 잘한 것이다. 손자병법에서 유명한 글입니다. 상처뿐인 영광, 승자의 저주를 경계하는 글입니다. 전승국도 전쟁으로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제3국의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다. 두 국가 간의 갈등, 한 국가의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 추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은 국가의 존망이 결정되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누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손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략으로 공격하는 것이 최선이고 외교로 공격하는 것이 차선이며 그 다음이 군대로 공격하는 것이다. 이 글 때문에 손자병법은 뛰어난 전쟁 철학서로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는 많은 병법서들은 세월이 흘러 효용가치가 없어 잊혀졌습니다. 현재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방법을 보면 손자병법의 3단계를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단계로 중국이 스파이 활동을 한다고 비난하면서 경제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2단계는 중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만을 놓고 군사적 충돌이 언제 일어나느냐에 전쟁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장 전략입니다. 첫째,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적을 알지 못하고 나만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게 된다. 적과 나를 모르면 싸울 때마다 지게 된다. 손자병법에서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손자는 전쟁에서 적을 알기 위한 정보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전의 주역인 간첩에 대해 한 장을 따로 만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쟁은 속임수다. 전쟁에서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나는 적을 알고 적은 나를 모르게 속임수를 써야 한다. 셋째, 속전속결하라. 전쟁이 길어지면 나라 재정이 바닥나고 반란의 위험이 있다. 긴 전쟁으로
나라의 이로운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어설프더라도 전쟁을 속전속결해야 한다. 넷째, 적지에서 약탈하여 이용하라. 적지로 군수품을 보급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러니 적지에서 식량을 약탈하여 먹고 약탈한 재물로 병사들에게 포상하라. 다섯째, 포로를 잘 대우하여 아군으로 만들어라. 전쟁에선 병사의 수가 중요하다. 포로를 죽이지 말고 아군으로 만들어야 전쟁에서 유리해진다. 여섯째, 군주는 군대에 해를 끼치는 세 가지를 피하라. 첫째, 군대가 진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군하라고 명령하거나 후퇴해선 안 되는 상황에서 후퇴하라고 명령하지 마라. 둘째, 군대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군정에 간섭하지 마라. 셋째, 군대의 권한을 모르면서 군대의 직책을 맡지 마라. 3장, 전술입니다. 전술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무기, 통신, 차량 등이 발전한 현대에는 유용한 내용이 거의 없어 약술합니다. 첫째, 유리한 지형을 선점하고 적을 끌어들여라. 둘째, 적의 식량, 군수품, 군대를 불로 공격하라. 셋째, 적의 성을 공격하지 마라. 너무 많은 병사가 필요하고 장기전이 된다. 넷째, 불리하면 후퇴하고 싸움을 피하라. 4장, 간첩을 활용하라. 간첩의 활용은 현대전에서 중요한 전술입니다. 그리고 간첩 이야기는 007, 미션 임파서블 등 영화, 드라마에서 인기를 끌고 있죠.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병법서는 19세기 클라우제비츠가 쓴 전쟁론입니다. 그 책에는 간첩의 활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자병법에는 간첩론이 나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전쟁은 속임수라는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전술로서 간첩의 활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람을 통해 정보를 얻어라. 직이냐 돈이 아까워 적의 사정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음의 극치이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적의 사정을 먼저 알았기 때문이다. 먼저 알려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을 이용해야 한다. 둘째, 간첩에는 5종류가 있다. 향간은 그 고장 사람을 활용하는 것이다. 내간은 적국의 관료를 활용하는 것이다. 반간은 적의 간첩을 우리 간첩으로 만들어 활용하는 이중 간첩이다. 사간은 거짓 정보를 이들에게 믿게 하고 이들이 적국의 간첩에게 전달하여 적국을 믿게 하는 것이다. 생간은 적국에 파견하여 정보 수집을 하고 돌아와 적의 사정을 보고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 간첩의 활용법. 간첩보다 천한 것이 없고 비밀스러운 것이 없다. 간첩에겐 그 어느 것보다도 후한 상을 주어야 한다. 간첩의 정보가 아직 발표도 되지 않았는데 그 정보가 드러날 경우 그 정보를 먼저 들은 자와 간첩 그리고 그 정보를 알려준 자를 죽여야 한다. 넷째, 반간, 이중 간첩의 활용. 반간의 중요성과 대우. 군주는 간첩에 관한 일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것을 알아내는 데는 반간에게 달려있다. 따라서 반간은 후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반간의 활용. 아군에게 잠입한 간첩을 반드시 찾아내서 이익으로 회유해 반간을 만들어라. 반간을 통해 적의 내부 사정을 알 수 있게 된다. 반간을 다시 적국에 보내면 향간과 내간도 만들 수 있고 사간과 생간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손자병법은 다음과 같은 글로 끝이 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총명한 군주와 현명한 장수만이 뛰어난 지혜로 간첩을 활용해 반드시 큰 공을 이룰 수 있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